예,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면서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평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과 부평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도 불구하고 26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지지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평구 선거 과정에는 저희 부족함만 탓할 수 없는 심각한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권 단일 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 갑의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법원은 보수 단일 후보 표현과 관련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 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 단일 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법인 허위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이미 2014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전체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라고 엄연히 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야권 단일 후보 명시 허용했다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 단일 후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4월 2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 단일 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부평구 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 벽보, 선거 공보물, 운동원 옷, 블로그, 유세차,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후속 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사후 약방문에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4월 2일 날 결정을 하면서 4월 5일까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까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표현이 4월 6일부터 고쳐졌지만은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고물에는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돼서 위법 상태가 선거일까지, 투표일까지 지속됐습니다. 또한 야권 단일 후보 표현이 들어간 선거 벽보도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여졌습니다. 이로써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벽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선거 공고물입니다. 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표현된 이 허위 표시, 선거법 위반의 허위 표시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벽보에도 붙어 있고 선거 공고물은 가정까지 다 배달이 돼서 위법한 상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 소극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저는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 소극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부평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만나 지역구 차원에서라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는 투표소에 안내문 부착 같은 최소한의 추가 조치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13 총선 부평구 갑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 무효수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부평구 갑 선거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 무효수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4.13 총선 부평구 갑에서 저 문병호 후보, 즉 개표 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 후보표가 B 후보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 5건의 개표 오류를 문제제기하여 선관위 사무원들이 최초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다뤄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병호 후보, 즉 개표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개표는 7개 라인에서 단계별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 집계, 위원 겸임,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로 진행되는데 참관인 6명으로는 개표 과정 전체를 감시하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참관인들은 다른 과정은 포기하고 대부분 심사 집계 과정 감시에 집중했고 심사 집계 과정조차도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표를 가져잡기 위해 참관인들이 모여 상의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동안에도 다른 라인에서는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감시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선관위의 무책임한 개표 관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의 개표 절차나 시스템을 봤을 때는 개표 참관이 최소한 20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 라인을 다 개표를 참관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6명의 참관인도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 필요, 선관위의 그 내부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 선관위원장은 문병호 후보와 정유석 후보 양쪽 개표 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차기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텐데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 참관인들은 후보자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해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 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 무효수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측이 개표 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고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은 개표 공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 소송으로 인해서 선관위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부평구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민생 문제를 보기 해결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질문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